혹시 오늘 점심도 반찬통 뚜껑만 열어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지는 않으셨나요? 김치통 하나, 남은 국 한 그릇, 이가 조금 나간 오래된 대접 하나. 그런데 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도 손님용이라며 아껴둔 예쁜 그릇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손님 오면 써야지. 자식들 오면 꺼내야지. 신문지에 꽁꽁 쌓인 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릇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릇들은 정말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던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찬장 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찬장 안에는 항상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매일 손이 닿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두꺼운 스텐데저, 옆면에 얇은 금이 하나 간 밥그릇, 아이들 어릴 때 쓰던 플라스틱 그릇이 어른이 된 자식들이 다 떠났지만 혹시나 나중에 손주들을 위해 쓸까 싶어 여전히 거기 있죠.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는 백화점 선물 세트로 들어온 도자기, 어느 해 여행지에서 아껴 사온 찻잔, 결혼할 때 받은 예쁜 접시 세트, 신문지에 한 겹, 뽁뽁이에 또 한 겹 쌓인 채로 처음 모습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언젠가 쓰겠노라 고이 모셔두었던 예쁜 그릇들은 쓰임을 기다리며 빛도 거의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그릇이 왜인지 나인 것만 같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억 하나를 꺼내 볼게요. 자식들이 어릴 때 밥상 앞에 앉혀놓고 반찬을 집어주던 그 시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먼저 집어서 밥 위에 얹어주던 손, 생선이면 뼈 다 발라서 살만 발라 얹어주고 나물이면 한 번 더 조물거려서 부드럽게 해서 주고 고기 한 점도 내 입에 넣기 전에 아이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던 그 손. 그때 본인은 뭘 드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아이들 챙기다 보면 상이 거의 다 치워질 때가 되어서야 뭔가 집어먹는 그런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한 순서였으니까요. 명절을 생각해 보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죠. 전 부치고 잡채 무치고 국 끓이고 나물 삶고 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가장 좋은 그릇에 가장 단정하게 가장 보기 좋게.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어디서 뭘 먹고 있었나요? 싱크대 앞에서 허겁지겁 혹은 요리하면서 몇 개 집어먹었던 게 다이진 않았나요? 상에 올리다 남은 것, 모양이 좀 삐뚤게 붙여진 전 한 장, 그릇에 담기엔 애매하게 남은 국물. 서서 먹거나 아니면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그게 그 사람의 명절 밥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마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가요? 내가 그 자리에 없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죠. 손님 다음, 가족 다음, 아이들 다음, 남편 다음. 모두 챙기고 남은 것이 내 몫이었던 시간들. 그게 비단 밥상 위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옷 생기면 자식한테 입히고, 좋은 과일 들어오면 어른들 먼저 드리고, 나는 그 다음에.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성격이 되고, 결국 그게 삶이 되었어요. 나는 나중에 이 짧은 문장이 평생 내 자리를 정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평생 남에게 먼저 좋은 것을 내어주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 마주하는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들은 다 떠났고 손님은 자주 오지 않고 명절도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이제야 내 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도 찬장 앞쪽에 있는 건 여전히 낡은 대접이고 예쁜 그릇은 여전히 찬장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그걸 꺼내는 게 아직도 어색한 거예요. 좋은 걸 나한테 쓴다는 게 어딘가 낯선 건 아닐까요? 평생 그게 내 순서가 아니었으니까.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 혼자 사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딸이 찬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물었죠. 이 예쁜 그릇들 왜 자주 안 쓰냐고. 그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손님 오면 써야지 했는데 손님 올 일이 별로 없네. 딸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엄마한테는 엄마가 제일 귀한 손님이잖아.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한참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해요. 딸은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손님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남에게 먼저 내어주고 살았을까요? 이걸 자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 시절에는 그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었고 아끼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두었던 당신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이었던 당신을 이제는 처음으로 올려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당신의 찬장 안에 아끼느라 못 쓰는 그릇뿐 아니라 그냥 쓰기 불편해서 안 쓰는 그릇들도 있으신가요? 무거운 뚝배기 한 세트에 12개씩 들어있는 유기 밥그릇, 돌솥, 손잡이가 두꺼운 묵직한 냄비. 그런데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거 좋은 건데 싶어서이기도 하고, 자식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이 들어서이기도 할 테죠. 그 그릇들이 찬장을 채우고 있는 동안 정작 매일 손이 가는 자리에는 아무 애정도 없는 낡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아침에 무거운 그릇을 식탁에 올리는 일이 버겁게 느껴져 외면한 그릇들이 있으실 거예요. 5년 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아파오고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이 조금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나이. 이때 무거운 그릇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묵직한 그릇이 든든하다, 좋은 살림이다의 상징이었어요. 녹그릇, 두꺼운 유기, 무게가 나가는 백자. 이게 집안 살림을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징이 지금 내 손목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상징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혹시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아껴두는 그릇들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아껴뒀는데 정작 자녀들은 그 그릇들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죠. 체면보다 각자의 개성과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급스럽지만 무거운 그릇들에 관심을 갖기엔 아직 젊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괜히 서운할 수 있죠. 내가 평생 아껴둔 건데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식들은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그 그릇은 여전히 찬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못 쓰고 자식도 안 쓰고 그 그릇은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릇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릇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던 시절, 손님이 왁자지껄 드나들던 시절,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상 가득 둘러앉던 시절, 그때를 위해 아껴둔 그릇들이 그 시절이 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찬장 안에 남아 있어요. 마치 그 시절이 다시 올 것처럼, 그 시절을 아직 놓지 못한 것처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시절이 좋았고, 그 시절이 그립고, 그 시절에 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는 것과 지금 오늘을 잘 사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간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오늘 내 식탁 위에 예쁜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남을 생각하며 아껴두었던 무거움보다 나를 먼저 대접할 수 있는 평안함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메뉴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어젯밤 남은 김치 한 조각, 냉장고에서 꺼낸 식은 반찬 하나. 혼자 먹는 아침이에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반찬통 뚜껑 그대로 식탁에 올리고 냄비째 끌어다 놓고 밥은 밥통에서 바로 퍼서 아무 그릇에나 담아서 그냥 먹는 거죠.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은 한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찬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그릇을 꺼내는 거예요.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풀고 처음으로 꺼내는 그 밥공기에 밥을 담아보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평생 아껴뒀던 그 예쁜 접시에 올려보는 거예요. 김치는 작은 종지에 단정하게 옮겨 담고 달라 보일 거예요. 똑같은 계란 후라이인데,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반찬일 뿐인데, 담기는 그릇이 달라지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밥상이 달라지면 그 밥상 앞에 앉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때우는 한 끼가 나를 위한 한 끼가 됩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꽤 큰 차이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어떤 밥상을 차리느냐가 결국 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예쁜 그릇을 꺼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먹는 밥인데 뭘, 이런 거 꺼내도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 오랫동안 자신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두어온 흔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 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보다 남을 항상 먼저 배려했던 습관 때문일 거예요. 어느덧 그 습관이 익숙해져 나를 중요시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수백 수천 번의 밥상을 차린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손님을 위해 그 밥상을 다 차려온 사람이 지금 혼자 앉아 먹는 이 한 끼는 누가 봐도 가장 정성을 다해 차려야 할 밥상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당신을 그렇게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유럽의 어느 부인께서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식탁에 린넨 천을 깔고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었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손님이니까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손님. 당신도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격이 있었는데 그냥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고운 그릇을 꺼내면 깨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찬장 안에서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는 그릇과 매일 꺼내 쓰이다가 언젠가 깨지는 그릇, 어느 쪽이 더 잘 산 그릇일까요? 그릇은 음식을 담을 때 그릇입니다. 식탁 위에 놓일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장 안 어둠 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채 수십 년을 보내는 건 그 그릇을 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설령 언젠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진다 해도 그 그릇은 수백 번의 따뜻한 밥상을 담아낸 그릇으로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좋은 일생이에요. 이 그릇에 밥을 담는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끼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그릇은 쓸 때 빛납니다.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어야 겨우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그 반대 방향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참아야 하고, 나는 기다려야 하고, 나는 마지막이어야 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온 삶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닳게 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좋은 것을 마지막으로 받으며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릇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예쁜 그릇을 꺼내면서 매일 아침 아주 조금씩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있어. 그 작은 말이 쌓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접해 왔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 아려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은 얼마나 뒤에 있었는지, 그게 후회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시절 당신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지켜온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예전만큼 많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찬장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 가장 예쁜 것, 가장 가벼운 것 꺼낼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것 하나를 앞으로 꺼내두세요. 내일 아침 그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예쁜 그릇을 꺼내는 것.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도 조금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거고 지금 당신에게 맞는 순서입니다. 자신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도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나눌 것이 있으니까요.
평생 자신을 소모하듯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의 그릇이 텅 비어버립니다. 더 줄 것도 없고 더 버틸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신을 한번 채워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예쁜 그릇 하나를 꺼내는 것부터요. 평생 숨겨두었던 그 고운 그릇에 이제 당신의 하루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밥상 앞에 앉은 당신도 어제보다 조금 더 멋있고 존중받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당신의 밥상이 예쁘고 귀하고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